인천에 사는 61살 유영임 씨는 요즘 겨우 깻잎 몇 장을 씻는데도 한참 걸린다. 결국 돋보기까지 찾아 쓰고 채소를 씻는 유영임 씨. 평생 해온 집안일이 이렇게 힘들어진 건 양쪽 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눈이 건조하고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네. 유영임 씨의 눈은 양쪽 다 하얀 백태가 끼어 있다. 하얀 날개 모양의 군살이 자란다고 해서 군날개라고도 부르는 익상편 때문이다. 익상편이란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질환이다.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자외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막에서 자라난 살은 삼각형 모양으로 점차 안구 전면을 덮어가는데 그러면서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눈동자를 완전히 가리게 되면 실명하기도 한다. 익상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외선. 유영임 씨 역시 몇 년 전 그만두기 전까지 오랫동안 거리에서 노점을 했다. 하루 종일 있었죠. 뭐 주일날만 빼놓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햇빛 때문에 그 빛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질병이 왔다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 이 익상편은 생기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의 빈도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적도지방, 햇볕이 강한 적도지방에는 1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이 익상편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익상편은 초기엔 약물로 불편을 완화할 수 있지만 많이 진행돼 각막이나 결막까지 침범한 경우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수술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조직을 잘라낸 후 자가 결막이나 양막을 이식한다.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할 때 선글라스를 끼거나 해서 자외선을 피하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본인의 눈 건강, 노화, 그다음에 오랫동안 시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규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 그가 남긴 작품 중에는 생명의 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 쌍의 남녀가 서로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는 이 그림은 그의 모국 노르웨이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하지 축제 무도회를 그린 작품입니다. 자, 얼마 전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가 지났는데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중하절이라고 해서 이 하지를 공휴일로 지정하고 하지와 가장 가까운 토요일에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양이 특별한 존재로 추앙받는 것은 태양이 가진 그 특별한 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햇빛.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 때문입니다. 에어로빅 수업이 한창인 경기도 구리의 한 노인복지관. 올해 76의 김순남 할머니는 오늘도 에어로빅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젊을 때 같이 몸이 가볍진 않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할머니에겐 기적 같다. 그때 아플 때는 아이고 이렇게 참 와서 뭐 에어로빅 같은 거 못할 줄 알았는데 예전엔 잘 걷지도 못하고 좀 그랬거든요. 지금 신기할 정도로 저렇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운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김순남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환갑을 막 넘긴 15년 전.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다. 되게 아플 때는 이렇게 허리가 쫙 갈라지는 것 같아. 뭐 웃군하면 이 병원에 가 나왔다 하면 그거 찾아가고 저 병원에 갔다 와서 괜찮다 하니 어디 하나 물어 그거 찾아가고. 한참 만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제는 가벼운 집안일 정도는 거뜬할 정도로 회복됐다. 할머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뭐 운동도 하고 뭐 걸어다니기도 하고 남 가는 데 다 가는 게 뭐.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성의 폐경과 칼슘 섭취 부족, 운동 부족, 과도한 흡연과 음주,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뼈 건강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골다공증에 굉장히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노인과 같은 경우에서 낙상과 같은 일을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낙상에 의한 골절도 잘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먹어서 섭취하는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 비타민 D는 우리 몸속에서 생산하는 일종의 호르몬이다. 햇빛을 쬐게 되면 피부 속으로 침투한 자외선은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세포를 자극하게 된다. 그러면 피하 지방의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한다. 간에 도착하면 화학적 구조를 바꿔 호르몬으로 변하고 다시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더 완전한 호르몬인 활성 비타민으로 변하게 된다. 활성 비타민 D는 칼슘과 만나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는다.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김순남 할머니 역시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골다공 증세가 호전된 지금도 최소 기준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 한 대학에서 해외 연구팀과 공동으로 18개국 55세 이상 여성 골다공증 환자들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 그 50세 이상 내지는 폐경이 된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칼슘과 적정한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시게 될 때는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적절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있는 상태에서 걷는 운동 같은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